네, 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은 법원 손에 달린 여당 운면, 이 주호영호 순항할까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 당원 모임인 일명 국바세에서도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책임 당원 이 1,500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요. 네. 이들을 대리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오전 남부지법에 전자 접수를 마쳤습니다. 신 변호사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잘못된 것에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이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승리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면 기각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 본인도 직접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네. 이 신문기일이 17일로 잡혔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네. 빠르면 신문 당일 17일 수요일 저녁 이르면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신문기일이 추가로 잡혀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낸 이 가처분 결과가 빠르면 17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17일이 또 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사위 공이 던져졌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데 이걸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이제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된다가 46.4% 그리고 기각돼야 된다가 34.4%입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겠다도 상당합니다. 19.2%. 뭐 법원이 여론을 보고 뭐 이 가처분 신청을 받고 안 받고를 판단을 할 건 아닙니다만 일단 민심은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호정 기자, 이 법원이 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을 하든 일단 국민의힘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가 붙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대표에게 정치적 손해가 될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일부 인정하는 식의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나름 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또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혁신위원은 네. 6대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서 기각이 돼도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될 경우에 진 작가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주로 많이 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저도 방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제일 이준석 대표가 싫으시겠어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뭐 지역을 뭐 과거 좀 종전처럼 순회하거나 뭐 또 언론에도 꽤 자주 출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이 된다 그래도 뭐 전국을 돌거나 뭔가 계속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는 일단 기각이 돼도 뭐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믿져야 본전인 걸까요? 뭐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물린 쥐가 네. 고양이 물려고 덤벼드는데 그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될 문제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만 복잡해진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게 바른 판단이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바른 판단이 아니라 본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해임된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서려고 했다고 하는 게 기록으로 남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나 또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상 그 정도의 행동은 취해줘야 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할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오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국민의힘을 연속 3번 선거에서 이기도록 한 역할도 해왔던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찌됐든 이번에 가처분 뭐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본안 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간다고 하면 한 1년 뒤쯤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때 또 명예회복할 기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훗날을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백서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가면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뭐 불가피한 이 선택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쪽에선 기각이 돼도 뭔가 이준석 대표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유호정 기자, 법원이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비대위 전환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경랑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효력정지가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일 테니 네.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 활동은 향후 본안 소송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네. 일단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올스톱이라고 하면은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없어지는 공백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기존 지도부가 네. 다시 기능을 하게 되는 건지 또 할 수는 있는지 맞아요. 따져봐야 할 텐데요. 네. 일단 마지막 최고위 의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당시에 국민의힘이 제적 인원을 7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 사표를 냈지만 수리는 안 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또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을 보고 의결한 건데요. 네. 이후에 사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퇴 절대 안 한다 했던 김용태 최고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조수진 최고의 사표까지 수리가 됐고 네.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최고는 비대위 전환 시 자동 해임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네네. 만약에 법원이 인용을 해서 비대위 체제가 스톱된다면 네. 이 7명의 지도부로 회귀할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분위기지만 인용된다면 그야말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네. 뭐 대충 듣기만 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너무 확실한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국민의힘 비대위는 김영 기자 네. 예정대로 출범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이르면은 내일 공식 네. 출범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과연 좀 어떻게 비대위를 꾸릴 것인가 네. 그러면서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이 3명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6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친윤계가 과연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물망에 오른 6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초선 그룹을 보면은 이 정의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개파색이 옅은 여성 정치인이라서 이번에 좀 물망에 오른 것으로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보고 계신 이 재선 그룹에서는 김성원, 김정재, 정점식 의원이 있는데 친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부 인사로는 지금 윤희숙 의원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비대위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네. 친윤계 의원들이 조금 더 다수를 차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파 구분 없는 비대위 꾸리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 친윤계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국회에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이라서 비대위원회 당연히 포함이 될 건데 네네. 혹시 제외할 생각은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네. 쉽게 이야기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회 포함 안 시킬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치권 정말 발칵 뒤집혔었는데 네. 기자들이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발견을 하고 네. 이렇게 좀 따라 붙어서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를 피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양측의 신경전, 지금 오늘 장소를 옮겨서 네. 오늘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어떤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 총출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미묘한 신경전이 조금 벌어지는 모양새였거든요. 네네. 일단 주호영, 권성동 이 두 사람 모습을 조금 보시면은 이 두 사람 옷을 똑같이 입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 모자를 쓰고 이 굉장히 의상과 뭐 모양새는 좀 같이 수해 현장 모습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뭐 새마을 모자, 운동 모자를 쓰면서 네. 현장에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일단은 이준석 대표 문제나 비대위 인선 같은 거 관련해서 네. 주호영 의원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여기는 지금 봉사활동 현장이니까 네. 여기서는 따로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조금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 지금 지역 시민들이 이렇게 좀 네. 항의를 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좀 포착이 왜 항의를 됐거든요. 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이 의원들이 나온 게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항의였는데 네. 일단 이 함께 나온 현장에 이 현역 의원들이 많았고요. 친윤계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여기에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향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항의도 있고 하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다음에 농담하지 마라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 보여주기식 봉사활동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취재진들께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과열 취재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십시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저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결국 네. 한 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어허. 앞서 저희가 이제 비대위원 물망에도 올랐다고 좀 말씀을 드린 이 친윤계 김성원 의원이 네. 현장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망언 논란으로까지 커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 발언이 지금 저희 카메라에 잡힌 상황인데요. 네. 문제가 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춘식 의원님, 비안 오는 게 아니. 이쪽이 네, 김성원 의원 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무장갑을 착용하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찍히게 이런 네. 발언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곁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네. 이 팔을 이렇게 툭 치면서 지금 한 대 의식해라. 맞았어요. 네, 김성원 그렇습니다. 의원. 이렇게 좀 의식을 해라 이렇게 네. 사인을 좀 줬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뭐 특별한 발언 없이 저렇게 좀 허공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은 네. 아니다, 비 안 오는 게 낫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이 취재진들에게 저 상황이 고스란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김성원 의원 측은 지금 엄중하고 이런 시기에 경솔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 사려 깊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과를 내놨지만은 물론 농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수해로 피해가 크고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나간 상황에서 이 현역 의원이 과연 할 수 있는 좀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논란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좋은 취지로 이 수해 복구를 하러 현장에 갔습니다만 그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농담하지 마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벌어진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친윤계랑 약간 안 보이는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죠. 일단 뭐 그걸 떠나서 도대체 저게 여당 의원으로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참 한심하다 못해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은 저분은 김성원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으로도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네. 이번 일로 아마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원래 이제 지금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수혜가 언제 났어요? 월요일 저녁에 났죠. 네. 그때 여당 뭐 하고 있었냐면 화요일 날 전국이 열어서 비대위 전환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택 지휘 논란, 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런 논란에 휩싸였고 원래는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특별 재난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판이에요. 네네. 그나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정신 차려서 오늘 의원들을 데리고 수해복구 현장에 간 거는 그나마 뒤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초를 치네요. 집권 여당 의원 특히 이제 뭐 그래도 지금 원내 지도부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으로도 거론됐던 의원이라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하면 네. 조영 의원이 비대위원 제대로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뭐 옛날 친이명박계라고 해서 지금 친윤그룹과도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네. 계파속이 옅으니까 네네. 본인은 그만두고라도 이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한다면 자동직으로 지금 비대위원 성일종 정책위원장과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9명의 비대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빼고 당연직 2명 빼면 6명이에요. 네네. 근데 6명의 이제 원외 인사를 아까 윤희숙 의원이 거론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외 인사지 아예 외부 인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3명 정도를 아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주호영 위원장 빼고 네. 8명이잖아요. 그중에 네. 한 친윤계를 한 4명 정도 하고 네. 비윤계를 한 4명 정도 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이네요. 친윤계에서도요 좀 합리적인 분들 있잖아요. 정무적 감각도 있고 그 처신도 제대로 할 줄 아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집권 여당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좀 제대로 좀 꾸렸으면 좋겠고요. 네. 거론되는 의원 중에서는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조은희 의원 같은 네. 분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나름 괜찮은 분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발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로 좀 비대위를 친윤이건 아니건 좀 네. 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잃어버린 신뢰를 국민 집권 여당이 그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게 비대위를 잘 꾸려야 된다. 비대위원이 중요하다. 정무감이 있고 그리고 외부 인사들을 상당수 좀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